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영, 올해로 신둘이 되었습니다. 3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이후 제 삶은 조용히, 그러나 끝없는 공허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여전히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에는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은영아, 아침 먹어야지. 남편이 늘 부드럽게 불러주던 그 목소리. 지금은 텅 빈 식탁과 식은 된장국만이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의자 하나가 비어있는 그 공허함이 제 마음까지 서늘하게 만들지요. 집안일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정리할 것도 거의 없는 집을 억지로 치우며 시간을 보내지만 그마저도 금세 끝나버립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나누던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저 혼자만의 고요한 전쟁입니다. 점심은 대충 라면 한 그릇으로 때우기 일쑤입니다. 국물이 팔팔 끓어올라도 그 뜨거움조차 마음을 데워주지 못합니다. 때때로 TV를 켜놓고 먹지만 그 속삭임 같은 소음조차 허전함을 지울 수 없죠. 오후가 되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손을 잡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 한켠이 허전하게 저려옵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쓸쓸한 깨달음만이 남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저녁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퇴근해 오면 오늘 어땠어? 하며 하루를 나누곤 했습니다.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그 평범한 시간이 지금은 혼자 차려 먹는 밥상 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면 할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TV 화면 속 인물들이 떠들어대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고 책을 펼쳐도 글자는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더 고요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일하게 들려오는 집안.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침대에 누우면 차갑게 비어있는 옆자리가 남편의 부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합니다. 당신 잘 자. 언젠가 남편이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지만 곧 공허한 현실이 덮쳐오지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익숙해지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더 깊게 외로움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운명을 바꾸는 일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아파트 주차장은 이미 빼곡히 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주차만큼은 여전히 자신이 없는 저에게는 매번 큰 시험대 같은 곳이었죠. 겨우 하나 남아있는 자리를 발견했지만 양옆 차량과의 간격은 너무나 좁았습니다. 여러 번 핸들을 돌리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했지만 차는 좀처럼 제대로 들어가 주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치는 모습은 초조한 제 얼굴뿐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차에 긁히면 어쩌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실패의 연속. 저는 결국 차에서 내려 직접 간격을 확인하기도 하고 다시 올라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분은 좋게 넘게 허둥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느껴지는 발걸음 소리.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가 이렇게 헤매는 걸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창피함이 얼굴로 확 밀려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조심스레 뒤를 돌아봤을 때 낯선 한 남자가 제 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재킷, 정돈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 순간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믿음이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래 차지하고 있었죠? 부끄러움에 먼저 사과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 목소리는 억지나 강요가 아닌 정말 배려심 가득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히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주차는 혼자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가 운전석에 앉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초 만에 차가 매끄럽게 자리에 쏙 들어간 겁니다. 저는 옆에서 그 장면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정말 능숙하시네요.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어요. 다 경험이죠. 차에서 내린 그는 열쇠를 제게 건네며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는 차상훈이라고 합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김은영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친절을 느낀 순간이었고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신기할 정도로 자주 상훈 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혹은 주차장에서 처음에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는 인사였는데 어느새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오가고 또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소소한 대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고 오던 제 차 트렁크에서 20kg짜리 쌀 포대를 내리는 걸 상훈 씨가 도와주셨습니다. 혼자였다면 감이 들 수조차 없었을 무게. 이런 건 혼자 하시면 위험해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다른 날 베란다에서 화분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을 때도 놀라 달려와 부축해주던 사람도 상훈 씨였습니다. 이런 건 제게 부탁하시면 되잖아요. 혼자 무리하지 마세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한동안 잊고 있던 설레는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살짝 움트는 걸 느꼈습니다. 저와 상훈 씨는 그렇게 이웃으로 시작해 점점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주차장에서의 작은 도움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연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무거운 쌀 포대를 꺼내려 애쓰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뒤를 돌아보니 상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안도와 설렘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사실 너무 무거워 혼자 들기 벅찼지만 괜히 민망해서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려 했지요. 그런데 이미 상훈 씨는 트렁크를 열고 쌀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혼자 하시면 허리 다쳐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만 남았을 때 어쩐지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지내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남편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제 몫이네요. 말을 마치자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질까 싶어 억지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요. 그는 제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베란다에서 큰 화분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갑작스런 통증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순간 아이고 하는 제 신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바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상훈 씨였습니다. 놀란 얼굴로 뛰어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무거운 건 제게 부탁하세요. 혼자 하시다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는 바닥에 흩어진 흙을 정리하고 깨진 화분까지 말끔히 치워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오래 잊고 있던 두근거림. 며칠 뒤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제 얼굴은 왠지 어두웠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소주병을 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라 눈가가 붉어졌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잠시 망설였지만 혼자 집에 돌아가면 더 슬퍼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우리는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우리 사이를 감싸고 있었고 그 고요 속에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제 고백에 눈물이 맺히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혼했습니다. 벌써 5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네요.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과 이혼, 이유는 달랐지만 결국 혼자 남겨진 외로움이라는 공통점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루가 끝나면 혼자라는 게 가장 크게 느껴져요.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슬픔과 외로움이 상대방 앞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카페를 나설 즈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친절한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제 상처를 이해해 주었고 저 역시 그의 외로움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머릿속엔 온통 상훈 씨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사람에게 끌리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기분 전환을 위해 단지 내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문을 열려던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어깨, 곧은 자세, 바로 상훈 씨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건네려는 찰나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 30 즈음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상훈 씨와 마주 앉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에 따라 상훈 씨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제 발걸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가슴을 쿵 하고 얻어맞은 듯 숨이 막혔습니다. 저런 젊고 예쁜 여자가 상훈 씨 곁에 어울리는 사람이지. 머릿속에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카페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뒤엉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단순한 이웃일 뿐인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훈 씨를 좋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대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오직 카페에서 본 두 사람의 웃음만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상훈 씨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그를 보면 모르는 척 다른 길로 돌아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굳이 양보하며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차마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상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은영 씨, 요즘 왜 자꾸 저를 피하시는 건가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훈 씨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다정한 인사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그의 변한 태도는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괜히 혼자 기대하고 혼자 상처받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책망하면서도 상훈 씨에 대한 감정을 지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뜻밖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흐린 저녁이었고 장을 보던 중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뛰다 결국 아파트 입구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커다란 검은 우산이 제 위로 내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상훈 씨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젖어 있었지만 우산은 제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오시려고 했어요. 비도 오는데.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동안 피해 다니던 저에게 그는 여전히 따뜻하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켜켜이 쌓였던 오해와 질투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상훈 씨와 함께 집으로 향하던 순간 제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움,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따뜻한 설렘.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어깨를 보며 저런 배려를 받으면서도 왜 나는 혼자 상처받고 있었을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상훈 씨는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주며 웃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우산 챙기세요. 이런 날엔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 웃음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제 곁에 있어준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본 장면이 제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결국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뵀을 때 함께 계시던 분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날이요? 제 조카예요. 캐나다 유학 준비 때문에 잠시 만난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카? 그 단순한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품었던 오해와 질투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은영 씨가 왜 갑자기 저를 피하시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며칠 동안 고민했거든요. 그의 말에 더 큰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혼자 상상 속에서 괴로워하며 좋은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오해가 풀리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더 이상 숨길 게 없겠네요.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물어보세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따뜻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곧 서로의 깊은 상처까지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상훈 씨는
이혼 후 홀로 살아온 지난 5년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힘들더군요. 퇴근하고 돌아와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 공허함을 고백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겁고 힘든 건지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아침밥을 차려줄 사람도 저녁에 하루를 나눌 사람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것처럼 마음을 나눴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밤 11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거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속삭임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떠나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기다리는 사이가 되었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단순한 이웃의 배려는 점점 더 따뜻한 교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훈 씨는 어느 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영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그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며 쌓아온 외로움이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의 연애는 젊은 시절처럼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진실했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서 반찬거리를 고르고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거 어때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상훈 씨가 장바구니에 들어있던 재료를 흔들며 웃으면 저도 같이 웃곤 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해드릴게요. 그렇게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이웃들도 우리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다정하게 살면 좋겠다. 그들의 따뜻한 시선은 오히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끄럽기보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상훈 씨랑 뭘 할까? 저녁에 어디를 걸을까? 혼자 버텨내던 시간과는 달리 이제는 매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상훈 씨 역시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들어가던 그가 이제는 제 집 앞에 들러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가끔은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 같은 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말하면 상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사랑에는 끝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더 진실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마음이 보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나이를 떠나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우게 되었습니다. 내년 봄에는 여행 가요. 바닷가도 좋고 산도 좋아요. 건강도 함께 챙기고 싶어요. 같이 운동도 해요. 혼자였을 때는 막막하기만 했던 미래가 이제는 따뜻한 색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희망을 주는 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제는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일수록 더 깊고 진실하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는 외로움에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황혼의 시간 속에서 다시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